당초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배경은 뭔지, 또 선고는 언제쯤 날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헌재 내부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오늘도 재판관들 평의는 진행이 된 거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8명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핵심 쟁점 5개를 모아놓고 의견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고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논의의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선고 때까지 매일 평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수사 기록이 헌재에 제출된 것을 놓고 소송을 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오늘 졌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며 증거 능력을 흔들었지만 오늘 법원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재확인된 셈입니다. 근데 헌재가 원래는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고 했었는데 검사 탄핵을 먼저 선고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는 건 헌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원칙입니다. 공식 입장도 그랬고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도 법정에서 직접 강조한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먼저 하는 건 기존 입장과 달리 우선순위를 바꾼 거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이 쟁점이 간단하고 비상계엄 위헌성을 판단하는 직접 기준이 아니라서 먼저 선고된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왜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재판관들 8명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기 때문에 이 선고를 놓고 이 후폭풍이 거세게 예상되는 만큼 만장일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서도 현재는 전원일치로 각각 인용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고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이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다음 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관저를 찾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르며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이 시간 제한 등 탄핵 심판 진행을 문제 삼아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변론은 다시 열어달라고 하지 않기로 최근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론 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참여하게 돼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하게 재판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변론 재개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탄핵소추 기각 각하 사유가 차고 넘치는 만큼 시간 끌기를 할 게 아니라 빠른 판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기대도 읽힙니다. 굉장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어떻게 검찰이 조사를 꾸며놓은 검찰 조사를 갖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판단이 안 났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JTBC 황예린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 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순간에 불법 체포 구금의 범법자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러 비판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 27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이후 그 이유까지 직접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규정해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광주고검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원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순간에 불법 체포 구금의 범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며 대검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범죄를 지은 피고인을 풀어준 것에 대해 창원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이 확정될 경우 또 다른 위험이 있다고 썼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오늘 즉시 항고는 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겠다며 종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옥중에서 쓴 탄원서 내용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부하들이 벌인 일은 모두 자신의 지시 때문이라며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변명 대신에 내 책임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옥중에서 쓴 탄원서입니다. 직접 손으로 종이 한 장씩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이상현 1공수 여단장 두 사람의 선처를 호소한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의 부하였던 둘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우선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에 대해선 내가 돌아서 가라고 하다 보니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며 전기 차단도 내가 전기 차단이 가능하냐고 지시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을 감쌌습니다. 유일하게 안 된다고 건의한 현장 지휘관이라며 형사 책임을 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은 겁니다. 이 여단장에 대해선 비록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했지만 적극적인 지휘로 사태가 더 커지는 걸 방지했다며 진심으로 부하들을 걱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조만간 탄원서를 군사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곽 전 사령관의 이런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4명은 구속돼 있지만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현재 석방돼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 이란 같은 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해서 교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한국도 포함시키는 걸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면서 우리 외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외교소식통은 JTBC에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 중 하나로 지정하려는 동향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너지부의 연구개발부서 쪽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감 국가 분류 동향은 파악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민감 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국가 안보,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감 국가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시리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국 연방부처 전체와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데 각종 제약이 따릅니다. 일각에선 한국 보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 검토 배경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최근 미국에선 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m not convinced that South Korea will be more secure by having nuclear weapons. 동맹국인 한국은 민감 국가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국익에 직결되는 초유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지만 외교부는 배경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다른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다 재차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